과학계 내부에는 일반 대중에게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는 암묵적인 금기가 존재하는데 이는 앙리 푸엔카레가 증명한 회귀정리의 궁극적인 철학적 함의가 인간의 실존적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의 생애가 무한한 시간 속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영원히 반복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뇌와 환희가 그저 수학적 필연에 의해 강제된 무의미한 도돌이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백한 물리적 진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현재의 사회구조와 윤리적 동기는 붕괴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학계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난해한 수식과 추상적인 위상공간 이론이라는 안전장치 속에 가두어 두었으나 현대 물리학과 정보이론의 발전으로 인해 그 봉인은 서서히 해제되고 있습니다. 우주가 무한하다는 통념과 달리 현대 물리학이 제시하는 우주는 유한한 정보 용량을 가진 거대한 데이터 저장 장치와 유사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고유한 인생이라 믿고 있는 이 시공간의 궤적은 사실 유한한 용량의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하나의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며 이 저장 장치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면 필연적으로 데이터는 초기화되거나 덮어 씌워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더욱 전율스러운 사실은 가용한 정보의 조합이 유한하기 때문에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지면 우주는 반드시 과거와 완벽하게 동일한 상태를 다시 기록해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1890년 프랑스의 수학자 앙리 푸엔카레는 삼체 문제를 연구하던 중 닫힌 계 내에서의 입자운동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초기 상태와 임의로 가까운 상태로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에르고딕 가설에 기반한 엄밀한 물리학적 법칙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 존재하는 양성자의 수는 대략 10의 80승계로 추산되는데 각 양성자의 양자 역학적 상태를 정보의 최소 단위인 비트로 환산하면 우주가 가질 수 있는 상태의 총 가지수는 천문학적이지만 분명히 유한한 숫자로 귀결됩니다. 이는 마치 디지털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무작위로 이미지를 생성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전에 생성된 이미지와 픽셀 하나까지 똑같은 이미지가 다시 나타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이 우주라는 거대한 하드디스크가 모든 가능한 상태를 소진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의 10승의 10승의 56승년이라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초월한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숫자는 상상을 불허할 만큼 거대하지만 무한대는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며 영겁에 가까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확률적으로 가능한 모든 입자의 배열은 필연적으로 재현됩니다. 이는 곧 당신의 뇌를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과 전기적 신호 패턴 또한 완벽하게 동일하게 재현됨을 의미하며 먼 미래의 당신과 유전적으로나 기억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존재가 다시 태어나 현재의 당신이 겪고 있는 삶을 오차없이 반복하게 된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과연 그 미래의 존재를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혹은 그저 동일한 코드를 실행하는 별개의 복제물인지에 대한 질문은 자아 정체성의 본질을 타격합니다. 신경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결정론적 공포를 더욱 가중하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불리는 것이 사실은 뇌의 전기화학적 반응이 완료된 후 의식에게 전달되는 사후 통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실험적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자민 리벳 등의 실험에 따르면 인간이 결정을 내렸다고 인지하기 수백 밀리초 전에 이미 뇌의 운동 피질에서는 해당 결정을 준비하는 전이가 발생합니다. 즉, 당신은 주체적으로 선택을 내리는 행위자가 아니라 뇌라는 생물학적 기계가 계산해 낸 결과를 자신의 의지라고 착각하며 관찰하는 수동적 관측자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력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볼츠만 두뇌라는 사고 실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엔트로피가 요동치는 무한한 시간 속에서는 우주 전체가 정교하게 생성되는 확률보다 허공에서 우연히 당신의 뇌 하나가 완성된 상태로 튀어나올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높습니다. 이 고립된 뇌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기억과 감각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지만 실상은 텅 빈 공간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양자 요동의 산물일 뿐입니다. 푸엔칼의 회귀 정리에 따르면 이러한 볼츠만 두뇌는 무한한 시간 속에서 무수히 많이 생성될 것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현실이 실제 우주의 역사가 아니라 찰나의 환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순환 논리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이 2023년 이론 물리학계에서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뮬레이션 우주론입니다.
만약 우리 우주가 더 높은 차원의 지적 존재나 초거대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라면 푸엔카레 회귀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위 차원의 운영자가 시뮬레이션의 변수를 조정하거나 메모리 최적화를 위해 반복 루프를 차단할 수 있으며 혹은 특정 시점에 시뮬레이션을 종료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설은 우리가 무한한 반복 중 몇 번째 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확률론적 난제를 해결해 주는데 외부의 개입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최초의 실행일 가능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푸엔카레 회귀와 시뮬레이션 가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인간 존재의 절대적 유일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유한한 입자의 배열로 이루어진 당신의 기쁨과 슬픔은 우주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발생 가능한 수많은 조합 중 하나일 뿐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저편 어딘가에서 당신과 똑같은 입자 배열을 가진 존재가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은 0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반복과 복제의 가능성은 현재의 삶이 가지는 찰나의 가치를 더욱 부각합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것은 반복되고 영원한 것은 없으며 당신의 자아는 데이터의 일시적 형상에 불과할지라도 그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주관적 경험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억겁의 시간 속에서 이전의 반복을 기억할 수도 없고 다음의 반복을 기약할 수도 없기에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현실은 현재라는 시간의 단면뿐입니다. 유한한 용량을 가진 우주라는 하드디스크 위에서 당신이라는 파일이 기록되고 있는 이 순간은 비록 언젠가 덮어 씌워질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완결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거대한 기계 장치의 부속품이나 무의미한 데이터 조각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기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우주가 결국 열적 평형이라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든 혹은 푸엔카레의 정리대로 영원히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든 그 거시적인 결말은 개별 존재인 우리에게 실질적인 공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의 데이터 처리 과정뿐이며 이 과정이 멈추거나 초기화되는 순간 우리의 인식 또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주라는 거대한 하드디스크 속에서 당신이라는 파일이 차지하는 용량이 아무리 미세하고 그 존재가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감각기관이자 유일한 관찰자입니다. 관찰자가 없는 우주는 그저 양자 파동의 중첩 상태일 뿐이며 당신이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우주는 확정된 실제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설령 이 모든 삶이 무한히 반복되는 굴레의 일부분이거나 고차원 존재의 시뮬레이션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과 환희 그리고 치열한 고민은 그 시스템 안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유효한 진실입니다. 결국 허무주의에 잠식되지 않고 현재를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확률론적 우연에 맞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저항이자 엔트로피의 증가를 거스르며 질서를 만들어내는 생명의 본질적인 의무입니다.